자, 윤석열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언론에서 멀어져가지고 윤석열 씨가 저한테 살짝 그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내 이야기 좀 해줘.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라고 하진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요즘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검찰 개혁이 뭘 할 것이냐,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 완전 분리하는 거. 요거 첫 번째. 그 조직 개편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찰의 기소 기능만 유지하는 공소청법. 다음에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국가수사청 설치법. 이런 것들을 다음 달까지 끝낸다고 해요. 민주당이 지금 그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호기 있게 덤볐지만 사실 윤석열 때문에 누가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상황. 없어져야죠. 그동안 많이 요거 조용히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은 지금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 어떤 특정 시점에 쥐들도 좋아하지 않는 윤석열을 편들다가 뭐 댓글에 난 뭐 이렇게 있었잖아. 예. 알고 봤더니 이게 이슈에 사라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민주당 이력이 더 편해진 것 같아. 아예 공소청으로 만들고 심한 경우는 검찰총장은 수사를 지휘 못하게 하고 공소만 지휘하게 하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가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안철수가 등장하는 숫자만큼 윤석열의 이름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보수 언론 측에서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서 다룬 게 아니라 그 재료로 그냥 쓴 것 같아요.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제대로 된 인물이나 어떤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재료로 쓸 수 있는데 뭔가 좀 그 앞에 내세울 만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재료인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계속 우려먹다가 안철수라는 재료가 다시 등장하니까 윤석열은 됐고 안철수를 이제 계속 우려먹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했던 그 자의식 과잉 이라는 그 행동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내부적으로 검찰 내부적으로도 정말 부글부글 할 겁니다. 결국에는 윤석열이 총장으로서 했다는 한 게 결과적으로는 검찰청의 검찰의 그 6가지 그 수사 권한마저도 빼앗기는 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검찰청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들도 참 뭐라고 말도 못하고 깝깝할 겁니다, 진짜. 예.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이제 그 6개 수사 기능,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렇게 이것만 수사권 가져간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경찰한테 수사권이 생겨. 수사 정결권도 생겨. 이 사건인데 이걸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민주당이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어떤 그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계속 두고 있으면 분명히 저는 검찰개혁은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지도적으로는 완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완전히 수사권을 뺏는, 정말로 공소만 하게 만드는 그 조직으로 만들었던 건 순전 윤석열 덫이다. 땡큐.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치적도 아니고 민주당이 치적도 아니에요. 윤석열의 치적이에요. 고맙다 이씨. 역시 구수한 사람은 공부의 깊이가 달라. 역시 큰 달라. 그림을 볼 줄 알아. 인생 뭐 있어? 근데 지금 그 윤석열이 가장 큰 과오는 뭐냐면 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서로 이렇게 힘합쳐서 해달라 이런 메시지였었는데, 그래가지고 법무부하고 검찰 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개혁해달라고 권고한 게 39차례예요. 39차례. 이 중에 제대로 검찰이 받아들인 게 거의 없어요. 윤석열은 말만 뭐 예를 들면 공정한 검찰이 뭐 개혁이고 어쩌고 지를 연병을 하지만 법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구를 갖고도 똑같은 헌법인데도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다르듯이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디테일하게 법이 검찰 개혁 쪽으로 억제해 가는 건 사실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그 난리를 안 쳤다면 이렇게까지 인수물에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윤석열이 역설 같은 거죠. 나중에 검찰 역사에 윤석열은 역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자기 가족과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검찰 개혁의 모든 그 명분을 줘버린 사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대리기사하고 순댓국 먹는 사진 찍혔었잖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의 미래예요. 만나주는 검찰 동료나 동료 후배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기사식당 가서 순댓국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대리기사 불러다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의 미래라니까. 순댓국 굉장히 훌륭한 음식인데 아니, 내가 그러니까 요즘 순댓국 안 먹고 있잖아. 순댓국 같은 경우는 사실 친구랑 도란도란 앉아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먹는 거지. 처음 본 대리기사랑 같이 먹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을 일부러 찍혔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앞으로 그 윤석열의 노후의 모습이에요. 내가 보니까 윤석열은 겁이 많더라. 만약에 말이에요. 수사권이 없는 상태, 검찰총장이 아닌 상태에서 얼마나 털릴지 몰라서 쥐고 있는 검찰총장직으로 보이거든요. 정치적 선택. 이따가 그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이슈에서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윤석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반문재인 요 느낌으로 떴잖아. 이슈에 사라지니까 벌써 사람들이 잊고 있어 지금 벌써. 근데 윤석열은 그러니까 올해 7월 15일까지 검찰총장직을 잘 유지하고 이 불확실성 대선에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안 나갈 것 같지도 않은 이 불확실성을 유지한 채 조용히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고 그 가운데 지금 그 이번에 고 김용현 검사를 폭행했던 바로 그 김대현 전 부장판사가 재판을 했죠. 지금까지는 뭐 물리적 접촉 때린 적 없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조국 장관이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김홍영 검사의 묘를 찾아갔던 바로 그런 부분이고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들은 추미애 장관 등에게도 계속 검찰 개혁을 이렇게 응원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시죠. 검찰 내부적으로 검찰 간부가 신입 검사를 갈구고서 죽게 만든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도 검찰 내에서는 이 사람을 징계 한 번도 안 해. 나중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 재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검찰 내에서 본인의 동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검사들이 정말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리고 뭐 지금 대검에 들어가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2021년 1월 1일 형사사법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은 제도 변화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불편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범죄를 지어서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야 하는 그 관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왜 지들이 최선을 다하냐고. 자기들은 그렇구나. 형사사법제도를 본인들이 바꿔서 병폐를 바꿔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 김홍현 검사를 폭행했던 부장검사처럼 이제 와서야 접촉은 있었다고요? 사실은 접촉이 아니라 폭행이죠. 그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래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주겠다고. 혼자 못하겠으면. 예. 자,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한두 건이겠습니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마어마해. 어떻게 보면 김홍영도 자기 제 식구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좀 더 높은 놈이 더 기득권이고 그 봐주기하고 이런 사건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조폭들의 특징이 낙오한 사람은 안 돌아보죠. 그게 조폭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기 어떤 실력을 보여줄 때는 그 형제처럼 가족처럼 우리 식구라고 그렇게 감싸지만 그 사람이 다치거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으로 그냥 낙오하잖아요. 바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 조폭 양아치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2019년 말에 변호사를 개업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해임이 돼도 변호사가 될 수 없게끔 해야지. 이 사람 물론 앞으로 직장 갑질 전문 변호사 할 겁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법의 미비예요. 법의 미비. 왜 고쳐야죠. 고쳐야죠. 그거 맞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노력 좀 해보세요. 뭐 김수창이가 뭐 제주도에서 막 공따를 쳐도 변호사 개업하게 해주는 거 말이 돼? 그러니까. 퍼블릭 마스터베이션. 그래서 이제 대한변협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강요 폭행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죠. 네. 그래도 변호사는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의 처남 같은 경우에도 이게 후배 검사한테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차님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1%가 안 되는 그 검찰 기소율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정작용이 안 되는 걸 저희가 70 몇 년 동안을 확인을 했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앉혀놓고 사람 가지고 될 게 아니니까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가 한 70년쯤 됐다고 치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 이루어진 게 85%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와서야 이게 윤석열 덕도 분명히 있어요. 성렬이 형 고마워. 검찰 개혁에 불쏘시개가 되셔서 결국에 당신이 나중에 질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은 이런 지점이 있죠. 대선 주자로 나가기 힘든 부분이 최근에 재판 하나에서 나왔거든요. 뭐냐면 국정농단 보도 사주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국정농단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이걸 보도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의 대판에 나온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걸 보도한 유튜브 이런 사람이 우종창, 뭐 유명하게 아시겠지만 그 전 TV조선 기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은 이걸로 뜨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긴 하지만 태극기 부대한테는 이가 갈리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국정농단에 관련된 보도를 윤석열 검사가 하게 만들었다, 사주했다라고 하는, 그게 가짜뉴스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윤석열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은 했지만, 이게 뭐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진실이 중요한 나라입니까? 윤석열은 그냥 박근혜를 수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후보가 되기도 엄청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이었고, 그때 그 국정농단 관련해서 온갖 가짜 뉴스를 유튜브로 퍼뜨리던 그 유튜브 제작자들이 내가 그 소스를 받은, 그러니까 소스를 준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 겁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는 건 너무 뻔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소스를 줬든 안 줬든지 간에 호남님 말씀하신 것 같이 수사 담당자였잖아. 수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박근혜를 지금 4년 동안, 지금 4년 넘게 있죠, 지금 감방에. 그렇게 있는 그 실질적인 표면적인 책임자예요. 태극기 부대 안에 윤석열을 집어넣어주면 예전에 그 마차님이 그 광화문 광장에서 당했던 그 꼴, 그 저참한 꼴을 훨씬 더 심하게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니까요. 정치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자기 지지층에게 박수 받는 거예요. 100% 박수 받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윤석열은 태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 중요 직책을.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쪽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저쪽 가까운 성향이랄까 이런 짓들을 함으로써 저쪽으로 인식은 됐지만, 뭐 이따가 다시 뭐 김종인옹의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진영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저쪽에서도 윤석열을 견제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은 사실 2013년 4월부터 이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특수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7년 5월에 문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들 보기에는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TV조선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도 재판은 재판대로 가는 거지만, 윤석열이 나중에 이 정권 들어와서 사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고. 위에서는 사실 이야기가 됐는데 밑에 지금 실무를 했던 사람들은 열받아서 그거를 지금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고. 그렇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니들 사장까지 만난 마당에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약간 관종이에요. 뭐 사주를 만나서 사주를 보러 갔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당히 관종이고 자리를 좀 지키는 자인데, 내가 만약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면 못 만나죠. 기본적인 양식상. 그렇죠. 더군다나 수사 관련되어 있는 사주들이니까 뭐 그건 넘어가더라도, 윤석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만 짧게 해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믿지 않아요. 진짜로 안 믿어요. 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뭐 떴다방도 아니고 믿지는 않는데 의미 있는 추세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쿠키뉴스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25.5, 윤석열 23.8, 그리고 이낙연 14.1 이렇게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이 직전 여론조사가 이 쿠키뉴스의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가 1등이 원래 윤석열이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었는데 지금 이재명이 1위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들 보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낙연 14.1% 추락이 헤드라인이에요. 이거 잘못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은 4.2% 올라서 25.5야. 이낙연은 3.9% 하락해서 14.1이야. 근데 1위였던 윤석열은 4.4% 하락해서 23.8이야. 그러면 어떤 게 더 빅뉴스입니까? 윤석열 떨어진 거. 윤석열이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진 게 더 빅뉴스잖아. 네. 근데 얘네들은 이낙연 14.1로 추락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하락폭도 제일 큽니다. 하락폭도 윤석열이 더 크잖아요. 저기 한번 이거 도표 한번 보여줘봐요. 그 비교된 도표가 있는데 얘들 진짜 희한한 그 뇌피셜을 갖고 이쪽에 또 불리한 아젠다를 쏟아내더라고.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요 파란 색깔로 한 게 이재명이고 다음에 약간 보라 색깔이 이낙연이고 회색이 윤석열이거든요. 맨 왼쪽에 있는 지지 보면 지난번에 12월 달에 1위였잖아. 28.1이 1위였잖아. 얘가 지금 23.8로 2등으로 떨어졌고 이재명이 1위로 올라갔고 요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나온 김에 참고로 이재명, 이낙연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저 안 믿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응답률 6.4%밖에 안 돼요. 이 여론조사.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5.3대 32.0 이재명 앞서고 있고요. 이낙연, 문재인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45.0, 이낙연 29.4 이렇게 됐고 진보층에서는 42.9, 20.4 광주 전라 지역에서 지금 거의 따라잡혔어요. 25.3, 29.7 이런 건데 어쨌건 윤석열이 1위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더 큰 뉴스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도 안 하는 게 더 웃겼고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사실상 무선 80% 자동응답 70%여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기계가 물어보면 저쪽 소위 말하면 보수 쪽 지지가 많이 나온다고. 네. 근데 ARS 기계가 물어보는 조사에서 이재명이 1위한 게 처음이에요. 보통 이제 갤럽이나 이런 데서 사람이 직접 물었을 때는 예. 훨씬 잘 나오는데 기계가 물어서 1위한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기계가 물어서 지난번에 윤석열이 1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기계가 물었는데도 윤석열이 2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건은 그렇다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리얼비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똑같이 그 뭐 자동응답을 중심으로 해서 그 꾸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 조사 방법이나 뭐 조사 문항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뻔한 대답을 하겠지만 그 뻔한 대답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비슷하게 조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요. 어쨌건 지금 6.4%의 응답률밖에 안 되는 이 여론조사는 그닥 그렇게 저는 신뢰하지는 않지만 추세는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쿠키뉴스와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는 윤석열 1위를 위한 여론조사에 가까워요. 여러 가지 수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율은 4% 이상 폭락한 거거든요. 왜 폭락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지점. 이슈에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금방.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슈가 없으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쪽에 절망적인 건 뭐야? 대안이 없죠. 윤석열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제부터 살벌한 거죠. 홍준표. 홍준표. 네,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45.3%로 뭐 이낙연을 크게 앞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쿠키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를 헤드라인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여권의 대선 주자였던 사람 하나 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미디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큰 판에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는 사면론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길게 나가면은 저쪽 애들이 좋아하는 수를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네, 맞아요. 우리 표는 패도 내가 패지 남의 식구가 패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 제가 그런 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면론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이낙연을 팸으로써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짓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건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다시 이제 피크점 치고 리즈 시절 보내고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최고의 어떤 그 전성기를 보내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즐겨. 윤석열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 추세가. 그리고 윤석열의 임기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문 대통령 임기가 훨씬 길어요. 다음 검찰총장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윤석열 씨는 이제 효용같이 끝내고 하산길에 오르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한번 또 한번 겸해서 한번 해볼게요.